안녕하세요. 건축사와 함께하는 명품주택 체험하우스 지성현 건축사입니다. 오늘은 아마 여러분들도 이런 땅 갖고 계시면 집을 과연 지을 수 있을지 고민하실 수도 있는 그런 땅입니다만 굉장히 멋진 결과물이 나왔던 그런 주택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삼각형 대지에 상가와 주택, 두 마리 토끼를 잡으려 했던 그런 프로젝트입니다. 실제로 두 마리 토끼 다 잡았고요. 자, 대지 분석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삼각형의 협소대지, 협소대지를 면적을 얼마부터 얼마까지를 협소대지라고 볼지에 대해서는 뭐 사람마다 생각이 조금씩 다를 수 있습니다만은 이 경우에는 면적도 많이 작고 모양도 삼각형인 그런 땅입니다. 여기에서 최대의 건폐율과 최대의 용적률을 찾는 것이 이 프로젝트의 과제였습니다. 대지는 일종 주거지역입니다. 그 다음에 지목은 대지고요. 대지 면적이 43평입니다. 43평이면은 대지로서는 뭐 작은 편에, 물론 이것보다 더 작은 대지에도 협소주택을 짓는 경우도 있지만 대지로서는 좀 작은 축에 들어가는 대지고요. 삼각형으로 되어 있고 전면에 도로, 후면에 국어라는 현황도로가 있습니다. 현황도로에 대해서는 별도 채널을 보시면 조금 더 자세히 아실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건축주가 원하는 건물 규모는 지상 3층 정도를 원하셨고요. 실제 이제 저희가 설계를 해보니 건축 면적은 26평, 연면적은 64평 정도의 상가주택이 나왔습니다. 1층에 상가, 2층, 3층이 주택 이렇게 요구를 하셨고요. 사진을 보시면 이게 보이는 게 답니다. 땅이. 아마 옆에 차량이나 이런 거 보시면 대지가 얼마나 작은 땅인지 아마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작은 땅에 어떻게 하면 최대한의 면적을 뽑아낼지 이게 이번 프로젝트의 성패를 결정하는 그런 요인이 되겠습니다. 대지 모양을 보시면 삼각형 대지에 남쪽에는 8m 도로가 있어서 뭐 인허가상 여러 가지로 문제는 없습니다만 그 다음에 좌측 우측에는 인접대지가 있고요. 북측에 국어는 뭐 우리말로 하면 뭐 또랑, 작은 하천 뭐 이런 뜻입니다만은 과거에 논밭에 물을 대기 위한 작은 수로를 말합니다. 그런데 이게 도시화되다 보니 그 기능은 상실하고 위에 콘크리트 포장을 해서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지목상 이제 구라고 나옵니다. 지목상 구라고 나오는 국어이기 때문에 건축법적인 적용은 국어를 적용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저희가 이제 일반 주거지역인 경우에는 일조권을 적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대지에서 북쪽에서 일정 거리를 띄어서 뒷집에 피해를 주지 않도록 이렇게 하는 일조권 적용을 받게 되는데요. 여기서 참 기묘한 것이 이 대지에는 북쪽에 국어가 있습니다. 일조권인 경우에 원래는 북쪽에 인접대지가 있으면 인접대지에서부터 일정 거리를 띄게 돼 있는데 북쪽이 하천, 도로, 공원과 같이 건축 불가능한 경우에는 반대편 경계선에 가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국어가 있기 때문에 일조권 적용에는 굉장히 유리합니다. 인접대지가 아니라 국어 반대편에서 일조권 적용을 받기 때문에요. 그런데 이거를 현황 도로로 인정을 하면 도로 폭이 미달하는 부분이 생기기 때문에 저희 대지를 도로 폭을 확보를 해줘야 되는 경우가 생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가 인허가적으로는 일조권은 국어를 적용하고 도로는 현황도로를 적용하지 않으려 하는 그런 이제 두 가지 사항이 이 대지에는 적용이 됐습니다. 그래서 국어가 뭐 여러 가지로 차량 통행도 되고 유리할 수도 있지만 잘못하면 도로폭 미달에 의해서 저희 대지가 그러지 않아도 46평밖에 안 되는 작은 대지가 또
줄어들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지자체와 긴밀한 협의를 해서 단순히 국어로만 적용할지 현황 도로를 적용을 해서 저희 땅을 도로로 떼줄지 이런 부분이 충분한 협의가 돼야 하는 그런 땅이 되겠습니다. 뭐 이런 법규적인 건 그렇고 이제 땅 모양이 삼각형이다 보니 배치에서 보듯이 건물도 삼각형의 건물이 나오는 그런 땅이 되겠습니다. 법규를 보시면 일종 일반 주거 지역은 뭐 요거 지자체마다 전부 다르긴 합니다만은 건폐율 60%. 그래서 법정으로 지을 수 있는 최대가 26.5평. 실제로 설계를 해보니 26평까지 건폐율은 최대한 뽑았고요. 용적률은 150%. 근데 법정은 66평. 계획도 65평. 요 용적률도 최대한 제시한 그런 땅이 되겠습니다. 일종 일반 주거 지역의 단독주택 및 근린생활시설은 뭐 당연히 허용이 되고요. 그 다음에 조경이 일반 주거 지역은 조경을 해야 되는 땅이지만 대지 면적이 200제곱미터 이하인 경우에는 제외됩니다. 그래서 이 땅에는 조경은 제외됐고요. 여기에는 지자체에서 뭐 대지 안내 공지 각 지자체마다 전부 다릅니다만은 이 경우에는 건축선, 도로와의 경계선에서는 대지 안내 공지가 없고 인접대지 경계선에서는 50cm, 0.5m만 떼면 되는 그런 땅이 되겠습니다. 또 이 땅은 대지가 워낙 협소하다 보니 주차장을 설치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땅입니다. 주차장이 많은 면적을 차지하기 때문에 그래서 실제 저희가 설계를 하면서는 단독주택은 50제곱미터를 초과하고 150제곱미터 이하는 한 대, 근린생활시설은 134제곱, 약 40평이죠. 134제곱마다 한 대, 이런 규정을 적용하는데 그래서 주택은 150제곱미터를 약간 모자르는 148제곱미터까지만 설계를 하고 근린생활시설은 134에 50%가 조금 안 되는 65.9로 해서 0.49대, 합산하면 1.49대입니다만은 주차장은 4,4,5입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한 대, 이렇게 해서 건폐율, 용적률, 주차장 규정 이 세 가지를 모두 검토해서 그 다음에 일조권 적용은 또 어떻게 할지 이 네 가지 법을 면밀하게 검토해서 각각의 법을 모두 충족시키면서 건축주의 요구를 최대한 수용하도록 그렇게 설계한 경우입니다. 그 다음은 건축주의 요구사항을 또 어떻게 해석해냈는지, 요구사항과 평면도를 어떻게 풀어냈는지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설계안의 최대 목표는 작지만 커다란 집입니다. 어떻게 하면 최대 면적을 찾아서 알차게 집을 지을 수 있을지를 굉장히 많은 고민하고 여러 안도 만들어 봤던 그런 경우입니다. 건축주의 요구사항은 굉장히 간단했습니다. 1층에는 카페와 같은 근린상가를 해서 직접 운영을 하고 싶다. 2층하고 3층에는 주택을 해서 안방 및 자녀 방 2개, 뭐 거실 및 주방, 식당, 소위 저희들이 말하는 3룸 2베스를 요구하셨습니다. 요구는 굉장히 간단했지만 이걸 실제로 풀어가는 과정은 뭐 쉽지는 않았는데요. 1층을 보시면 근린생활시설을 설치하고 그런데 이제 근린생활의 출입구와 주택의 출입구는 당연히 분리가 돼야 되겠죠. 그리고 근린생활시설이 장사가 잘 되려면 아무래도 개구부가 많아야 됩니다. 밖에서 내부가 좀 잘 들여다 보이는 그런 경우가 아무래도 유리하기 때문에요. 카페 같은 경우에는 더욱더. 그 다음에 1층에 작지만 전용 화장실을 만들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계단 밑에도 최대한 활용을 해서 수납으로 좀 활용할 수 있도록 하면서 대지 한편에 주차장을 설치했습니다. 1층은 뭐
최대한 면적하고 주차장 확보하는 게 관건이었습니다만은 2층으로 가보시면 대지는 삼각형인데 저희는 방은 가능하면 사각형을 원하시죠. 그래서 주방하고 거실은 오픈 스페이스로 하고 안방 안에 굉장히 작은 사실은 뭐 전용 화장실을 두고 싶었지만 면적이 허용을 하지 않다 보니까 굉장히 작은 조그만 화장실을 두었고요. 그 다음에 아래층에서 올라오면서 계단을 통해서 현관 남쪽으로, 사실 초기 안은 남쪽에 주방 식당을 두고 싶었는데 그러다 보니 또 다른 모양의 삼각형 모양들이 계속 나와서 이 경우에는 발코니를 삼각형으로 두면서 안방, 거실, 주방은 사각형 모양으로 만드는 그런 케이스였습니다. 이 안방에도 뭐 일부는 어쩔 수 없이 삼각형 모양이 나오지만 뭐 요 정도는 서로 어떻게 보면 좀 개성 있는 주택이 될 수도 있는 그런 케이스입니다. 그다음에 3층 보시면은요. 2층을 먼저 설명을 잠깐 한 번 더. 저희가 설계하면서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남북으로 맞통풍이 일어나는, 바람이 잘 통하는 구조를 원하게 됩니다. 그래서 남측에 발코니는 당연히 남측에 뭐 큰 창을 냈지만 북쪽에도 거실과 주방 쪽에 작은 창을 내서 바람이 불 수 있도록 했고요. 안방에도 화장실에 물론 환기도 필요하지만 안방 자체도 맞바람이 불 수 있도록 창을 내면서 조금 더 세심하게 배려를 했습니다. 3층은 이 집은 이제 자녀가 아들하고 딸, 그래서 방이 2개, 그다음에 조그만 가족실이 있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배열을 했습니다. 그건 이제 3층 전용 화장실 별도로 두고요. 가족실에 원래는 조그마한 서브 키친 보조 주방을 두려 했는데 이걸 원하시는 분도 있지만 보조 주방이 잘못하면은 주부의 청소 포인트만 자꾸 늘어납니다. 요새 자녀들이 설거지, 밥 먹고 설거지 잘 안 해놓거든요. 그래서 잘못하면 보조 주방에 라면 그릇만 쌓이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 경우 검토를 많이 하시다가 최종적으로는 보조 주방은 두지 않았습니다. 이 경우에는 또 3층에 아들방이 있습니다만 저희가 통상 아들방은 현관 옆에, 딸방은 안방 옆에 두는 게 뭐 옛날 저희 시대의 상식인데요. 아들은 뭐 밤에 몰래 들어왔다 나가기도 하고 딸은 아버지가 아무래도 보초 서야 되죠. 그래서 안방 옆에 두는 경우가 많습니다만은 여기는 어쩔 수 없이 3층에 아들방, 딸방을 두었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가운데 가족실이라는 공간을 두어서 아들하고 딸도 살짝 분리를 하는 그런 고려를 두었습니다. 아래층 발코니 부분은 확장을 해서 조금 부족한 수납을 두는 그런 평면 구성을 했습니다. 여기에도 똑같이 맞통풍이 불 수 있는 그런 구조를 해서 가족실 북쪽, 이제 아들방에도 딸방에도 북쪽에 작은 창을 두어서 전부 맞바람이 불 수 있도록 그렇게 했고, 방 2가 이제 딸방인데 딸방에서는 동쪽하고 남쪽, 창을 일부러 동쪽에도 두어서 실내에서 여러 방향의 조망이 생길 수 있는 그런 구조로 풀어봤습니다. 그 다음에 전면에 데크를 두어서 나와서 잠깐 쉴 수도 있고 뭐 빨래를 넣을 수도 있고 그러한 데크도 만들었습니다. 네, 삼각형 대지에 어떻게 건물을 풀었는지 건물 외관 좀 보시면서 제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물이 삼각형이다 보니 일반적인 사각형 건물에 비해서 다양한 매스 조합이 나오게 되고요. 조금 더 다양한 면들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굉장히 재밌는, 사각형 땅에서는 하기 힘든, 오히려 디자이너로서는 조금 더 해보고 싶고 도전해보고 싶은 그런 디자인이 되겠습니다. 앞에 보시면 8m 진입도로 쪽에서 보는 모습이고요. 이 자체로도 삼각형의 모양을 그대로 느끼실 수 있습니다. 실제로 지어진 집은 초기 디자인하고는 약간 다르지만
전반적으로는 거의 비슷하게, 예, 그리고 시공하시는 분도 건축주 분도 이런 삼각형의 모양을 어떻게 하면 더 살릴 수 있을지 준공할 때까지 굉장히 고심을 많이 했던 그런 프로젝트입니다. 정면을 이렇게 보시면 그냥 일반적인 주택, 상가주택하고 크게 차이가 없어 보입니다만은 아까 도로에 올라오면서 봤을 때는 삼각형의 모양이 조금 더 강하게 보이고요. 오른쪽으로 조금 더 가면 이 부분이 조금은 날카롭게 보일 수도 있지만 뭐 저희가 그 최초에 설정했던 삼각형의 매력을 끝까지 한번 밀고 가보자 하는 이런 컨셉을 유지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3층의 창은 제가 3층 평면에서 설명했듯이 이런 쪽으로도 조망을 한번 보자 해서 만들어 놨던 창입니다. 계속 또 돌아가게 되면 여기는 또 일반적인 사각형 건물의 모양에 가까운 디자인입니다. 또 가보면 이렇게 보시면 이 땅이 삼각형 땅인지 여기서는 뭐 전혀 알 수 없는 그런 모양입니다. 그래서 조금은 심심할 수 있는, 다른 부분이 워낙 다이나믹한 형태를 갖추기 때문에 이쪽 면에서는 조금은 심심해 보일 수 있어서 여러 가지 창의 모양으로 변화를 좀 주었습니다. 그리고 조금 더 한 번 더 돌아가 보면은요, 예, 요거는 앞에 대지에서 설명드렸던 국어 쪽에서 봤던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 건물은 면은 3개이지만 각 3개의 면이 면마다 다른 모습을 보이고 어디가 얼짱 각도인지 어디가 주인면인지 따지지 않고 모든 면에서 골고루 재밌게 만들어 보려고 했던 그런 프로젝트입니다. 다시 돌아오면 사각형, 삼각형, 사각형, 삼각형의 건물 모양이 교대로 나오면서 다양한 그림을 만드는 그런 건물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위에서 보시면 사각형 건물과 삼각형 덩어리가 만나면서 조합을 이루는 그런 건물입니다. 건축가로서는 이런 땅이 굉장히 어렵기도 하지만 잘 풀어냈을 때 또 굉장히 재밌는 또 이쁜 건물을 만들 수 있는 그런 프로젝트가 되겠습니다.